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누적 준비금이 30조에 육박한다는 그런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재정이 제법 든든한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이 단기 흑자가 착시 현상이며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그 사실인데 이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정말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조차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는 적자 전환을 예상을 했고 국회 행정예산처에서도 더 비관적으로 2030년이면 준비금이 소멸되고 2032년이면 누적 적자가 67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주체이신 이사장님은 누구보다도 이 위기 실현을 잘 알고 계셔야 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험료를 낼 생산 인구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0.8%가 감소를 했고 비수도권 그 2배가 넘는 1.1%가 감소됐습니다. 보험료 수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마저 정부에서 분담해야 될 분담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난 10년간 국고 법정 지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발생한 누적 부적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여 조 되는 걸로 예, 20조 가까이 예. 됩니다. 예, 정확히 18조 5천억이 좀 넘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1조 6천억이 넘는 돈을 정부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된 건강보험 재정도 1조 9천억에 달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누적 진료비는 9조 7천억에 달했습니다. 또한 연간 160만 명에 육박하는 롱코비드 환자에 대한 후유증 관리 등으로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사장님, 보건복지부가 수년간 건보 재정만 활용하고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공단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 또 관련 예. 기관에다가 계속 내용 알겠습니다. 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잘 지키고 잘 활용해야 할 공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법정 지원금 이행에 대하여 어떻게 이 정확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단순한 건의나 협의 수준을 넘어 재정 위기 상황을 알면서도 처분만 바라고 있다거나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전적으로 이 공단 이사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 부담은 다른 곳에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및 징수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환수 결정에 비해 징수율이 2025년 8월 현재 11%입니다. 전체 요양기관 1%에 불과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2021년 기준으로 총 외래 진료 일시는 19.2%를 외래 급여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가 고스란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도수치료는 한 달에 1,200억 원이 넘는 진료비를 발생하고 사무장병원의 부당 청구액은 환수율이 고작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구조적인 누수 문제에 대해서 공단이 주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해 봤습니까? 예, 때가 될 때마다 말씀은 드립니다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듯이 공식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건강보험료율을 예상 추계를 할 때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서 지원금을 낮추고 있는 그런 사회고,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든지 뭐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항을 들어서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걸 강력하게 저는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저 정부에서 이준규 국장님 나오셨죠? 이준규 국장님 들어가셨습니까? 예, 이 얘기 정부에서 분명하게 듣고 정부에 전달하고 이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하세요. 물어보면 기재부 핑계만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지부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수장으로서 국고지원 정상화를 포함하여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개혁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단 차원의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로드맵을 국민께 제시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느냐고 묻는 네, 겁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종감 전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저희 의원실로 예,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지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과다 진료, 부당 진료에 대한 그런 그 빅데이터 이용이라든지 또 특사경을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해왔던 그 주장해왔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적어도 수천억의 예산 지출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위한 사설이 있다가 뭐 재원이 부족하면 또 보험 또 국민에게 보험료 또 올리고 이렇게 대처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심평 원장님께 교통사고가 혹시 나가지고 입원해 보신 적은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아, 입원해 보신 적이 없군요. 하여튼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한방 치료비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국내 대형 4대 보험사 한방 치료비는 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7%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관의 의과의 치료비는 10.6%나 감소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다발생 환자의 집중 현상입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사고를 5회 이상 경험한 환자 수는 총 77,401명에 달하고요. 20회 이상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을 한 사람도 1,591명이나 됩니다. 원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5년 동안 20번 이상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까? 예,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1년에 4번씩 교통사고가 났다는 건데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상에서는 뭐 이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거나 뭐 이랬을 개연성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험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보험 사기꾼이라고 사기, 예. 할까? 뭐 이런 것은 심평원에서 적극적인 그 조금 접근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하면은 발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화면을 좀 한번 보시죠. 다발생 환자들이 가장 많이 청구한 상위 11개 의료기관 중에 10곳이 한방병원 한의원입니다. 저기 보이는 서울 A 소재의 한방병원에서는 4,820명의 다발성 환자가 진료를 받아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A 한방병원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생 한방병원입니다. 청구기관 상위 10개소 중에서 7개가 자생 한방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생 한방병원을 위한 이런 어떤 보험 제도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연이 살펴보니 문제가 참 많습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법정 근거조차 미비한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서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치료를 계속 이번에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료의 객관성도 부족합니다. 교통사고는 분명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입니다만 진단 코드로 살펴보면 손상 또는 장애인 S코드로 진단이 시작돼야 함에도 2022년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 환자 중 처음 진단에서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타내는 M코드로 진단받은 환자 수가 69,461명에 달했습니다. 즉 M코드는 최초 진단 환자들을 한방병원에 집중되는데요. 진단받은 전체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데도 M코드 진단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의사 아니십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건강보험료의 어떤 누수 현상이 심각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한번 보고를 받아봤는데요. 합의금 수령 인원 26%가 합의 후 2년 이내 동일 병으로 다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올까요? 자동차 보험에 합의한 4명 중에 1명이 2년 이내 또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출된 평균 건강보험 공단 부담이 4년간 822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그 비정상적인 진료를 통해서 이 건강보험이 누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 방어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금감원을 통해서 4개 손보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보공단의 부상권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 처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후 정산의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비 심사 지도 체계도 철저히 정비해서 국민들의 내는 이 보험료가 줄줄 새는 현상, 이거 절대적으로 우리가 막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좋은 그런 방안 가지고는 우리 의원실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지금도 양방 한방을 그 중복 청구하는지는 보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더 확대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수적으로는 확대되어 왔지만 양적 성장 뒤에 가려진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외연 확장에는 집중했으나 정작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에는 소홀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사장님, 이 자료를 보면은 본 사업의 지원 인원과 예산이 꾸준히 늘었죠. 네. 2024년에는 약 29만 3천 명에게 3,88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가려진 이면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탈락자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5년간 27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소한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를 기준으로 넘어서는 국민이 어제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의료비 지원이 끊겨버리는 복지 절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소득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당장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병원비 지원이 끊기는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이러한 현상이 결국 제도의 안전성을 제외하고 수급자들이 근로를 통해서 자립하려는 의지마저 꺾을 수 있다는 복지 함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100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공단은 이처럼 대규모 탄력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좀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예, 이게 대개는 이 소득 부양 요건이 좀 미충족되거나 아니면 18세 미만 대상자가 연령이 초과되면서 탈락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예.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욱 심각한 그 문제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그 지원 대상자들이 9만 명 이상인데 18세 미만 지원 탈락자가 전체 탈락 인원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이들이 복지 시스템에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이에 대한 소득 재산 기준 초과에도 바로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최소 유예 기간을 둬서 수급자가 저금할 수만 탈락 위에 제도나 지원금을 줄여나가는 정당 방식 같은 대안 제도의 도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공단에서 지금 복지부에도 나와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아직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대책을 좀 예, 나오시면 공유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하고 결정은 복지부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공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 좀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중위소득의 50%를 기점으로 하니까 거기에 1, 2만 원만 초과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억울한 것이거든요. 그건 좀 이해 기간이라든지 장난만을 통해서 다음에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내려놓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